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시간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꽉 막힌 국어를 확실하고, 친절하고, 깊이 있고, 정확하고, 개념 중심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볼까요? 자, 네, 여러분, 시제라고 하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제는 어떤 동작, 그러니까 동사를 가리키는 건데요. 예컨대 뭐, 먹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되겠죠? 먹다 같은 동작, 동사나, 상태는 형용사를 가리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예쁘다 같은 형용사. 자, 이런, 동사와 형용사가, 그 품사가 일어난 시간, 뭐, 과거에 일어났든, 뭐, 현재이든, 미래이든, 이런 개념을 가리키겠죠? 자,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 그러니까, 뭐, 먹었다. 그죠? 먹는다. 먹겠다. 등등, 이렇게, 언어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말만 어렵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시제를 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눈 것입니다. 자, 그 기준은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자,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발화시라는 말 그대로 화자가 말을 내뱉는 시점,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가리키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항상 현재가 됩니다. 과거에 말한 것들은 사건이 될 수 있지만, 말하는 시간이 항상 현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라시가 항상 현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사건은 바라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가리키는 거죠. 자, 말은 항상 내가 현재 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그 시간 현재에 언급되는 사건이 그 시간에 비추어서 과거인지 같은 시간 현재인지 아니면 바라시에 비춰봤을 때 그보다 나중의 일인지 자 이걸 살피는 거죠. 자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두 바라시와 사건시 개념을 가지고 시제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시가 항상 현재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과거 시제는 내가 현재 말할 때 그것이 그 앞선 시간, 자,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따라서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현재인 바라시보다 앞서 있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과거 시제는 바라시가 현재일 때 그것보다 사건 시가 앞서 있는 자, 과거니까 현재인 과거보다 앞서 있는 거 되겠죠? 자, 그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 있다. 자, 그럼 현재 시제는 뭐 당연히 바라시가 현재일 때 사건과 똑같은 현재 시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일치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래 시제는 어떻습니까? 미래 시제는 바라시가 사건 시보다 앞서 있다. 그렇죠. 바라시가 현재이고 미래 시는 그 사건이 현재 시간보다 그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되겠군요. 사건 시는 나중이 되겠죠. 그러므로 바라시인 현재가 사건이 일어나는 나중보다 앞서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 있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시제를 표현할까? 그 문법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첫 번째 그 표를 보시면 자, 우선 우리가 문장 끝에서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하는 문장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 문장 끝에서 사용하는 문법적인 방법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선어말 어미가 뭡니까?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에 오는 것을 가리키죠. 이 선자가 앞장설 선자니까 어말 어미의 앞에 오는 것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말 어미란 무엇입니까? 밑에 예를 보시면 밥을 먹었다 해서 자, 먹었다에다가 문장 끝에 오는 어말 어미입니다. 우리가 물론 종결 어미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어말어미 앞에 오는 이 어시라는 이 음절이 바로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았다 같은 경우에는 선어말어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아세 있죠? 아세. 그리고 보도라 같은 경우에는 자, 어말어미가 라라고 본다면 선어말어미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문장 끝에서의 시제의 문법적인 표현 방법은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시제에 있어서 물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른 시제이기 때문에 선어말어미가 다른 것이 사용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과거 시제에서는 보았다, 먹었다, 뭐 보더라 같은 at과 엇과 더 이 세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이 세 가지 선어말어미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 세 개의 품사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품사에 대한 구분, 동사, 형용사 이런 구분 다 아시죠? 동사는 동작, 형용사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작다는 상태이니까 자, 형용사가 되겠죠. 예쁘다 역시 상태이니까 형용사, 크다 역시 상태이니까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 at다, 예쁘었다, 크더라 같은 똑같이 사용됨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문제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이게 좀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서술격 조사가 뭡니까?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자격을 주는 조사. 기억나죠, 여러분? 서술격 조사의 기본 형태는 이다이죠, 이다. 자, 이다가 서술격 조사의 기본형입니다. 나는 학생이다, 그는 어른이다 할 때, 자, 이다가 학생이나 어른 같은 명사 체언 뒤에 붙어 있으므로 조사가 되고요. 그 조사가 학생이다와 어른이다가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자격, 자, 서술어의 자격을 주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학생이 명사 체언이죠. 그 체언 뒤에 붙어있는 자, 이 부분이 조사가 되는데 이 조사가 기본형이 이다 아닙니까? 이 이다는 자, 학생 뒤에 이다로 붙어서 문장 전체에서 그라는 주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해주게 하므로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서술격 조사가 활용한다는 거 다 아시죠?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자, 이게 활용을 하는데, 활용할 때, 그죠? 이다가 뭐, 이었다, 일 것이다, 일이라, 이더라 같이 형태가 바뀝니다. 그렇게 활용할 때 여러분들, 활용할 때는요, 자, 서술격 조사가 이쪽으로 빼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빼서 서술격 조사가 활용을 할 때는요, 자,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서 활용을 하죠. 자, 그러면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어간이고 어떤 부분이 어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오는 이 부분이 어미가 되고요. 자, 다 부분이 어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다 부분이 어말 어미가 되지 않습니까? 어말 어미가 되고 이 사이에 이와 이 다 사이에 선 어말 어미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어말 어미에 과거 시제 엇을 집어내면 이었다라고 해서 서술격 조사에서의 과거 시제가 표현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미래 시제, 이것은 걔는 1년 뒤면 학생이겠다. 자, get을 집어넣으면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고요. 자, 엇을 집어넣으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고요. 자, 현재 시제는요,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표현합니다. 예컨대 그는 현재 학생이다. 여러분 현재 시제 아닙니까? 현재 학생이니까 자 보시다시피 학생이다 어간과 어미만 있고 선어말 어미 없이 니은이나 는 같은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서술격 조사는요,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동사 형용사의 시제 표현은 굉장히 간단하고 원리가 쉽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때 쉽게 접근이 되지만 서술격 조사는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서술격 조사의 별표를 한 2개 빵빵빵 찍어 놓으세요. 한 3개 정도 찍어 놓을까요?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재 시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는요. 자, 기본적으로 는이나 니은 같은 걸 사용하죠. 동사. 민수가 책을 읽는다. 자, 달린다의 니은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여러분 주의할 점은요. 여기서 현재 시제에서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입니다. 이 부분 별표 좀 3개 빵빵 찍어 놓으세요.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왼쪽에 써 있듯이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에서 니은이나 는을 사용하지만요. 자, 현재 시제에서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선어말 어미 없이 시제를 표현합니다. 예컨대 예문 볼까요? 내 친구는 예쁘다. 현재 예쁘니까 현재 시제이죠. 자, 근데 예쁘다의 예쁘가 어간이고요. 다가 어미인데 어떻습니까? 중간에 선어말 어미 없이 이렇게 현재 시제가 표현되고 있죠. 예컨대 예쁘다의 동사처럼 니은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붙여서 현재 시제를 표현하면 안 되죠. 안 통하죠? 자, 마찬가지로 서술격 조사에서요. 나는 학생이다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다의 어간과 이의 어간, 다의 어말 어미만 있고요. 이 사이에 니은 같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격 조사에서의 현재 시제의 표현이 문법적으로 선어말 어미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선어말 어미 없이 사용됩니다. 학생인다 이런 거 성립하지 않죠. 자, 여기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서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미래 시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시제는 되게 쉽죠. 자, get과 리와 리을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get과 리는 선어말 어미가 맞는데요. 얘들은 선어말 어미지만 자, 리을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어말 어미가 아니고요.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고요. 것은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소, 선어말 어미가 아닌 자, 관형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뭐뭐 할 것의 의존 명사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미래 시제의 문법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선 기억해 둬야 합니다. 자, 동사를 살펴볼게요. 다음 주에 영희가 오겠다. 자, 여기서 자, 오다의 어간어와 어말어미 다 사이에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네요. 자, 오리다 선어말 어미죠. 올 것이다 리을 것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관형사형 어미 리을과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의 조합으로 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은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내일은 날씨가 덥겠다. 혹은 더울 것이다. 자,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죠? 자, 서술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냥 1년 뒤면 학생이겠다. 학생일이라, 학생일일 것이다. 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끝에서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라는 문법적 방법을 통해서 자, 세 가지 시제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문장 끝이 아니라 문장 중간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 중간. 선생님, 문장 중간은 뭘 가리키는 건가요? 여러분들, 자, 한번 예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내가 어제 본 책은 삼국지이다. 내가 어제 본 책은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자, 문장 중간에서, 자,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내가 어제 본 거니까 과거 시제네요. 그죠? 자, 이렇게 문장 중간에도 시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때 어떤 문법적 방법이 사용되는지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문장 중간에서 체언 앞에 책이라는, 자, 이게 명사 체언이죠? 자, 이 명사 체언, 책이라는 명사 체언, 체언을 수식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법적으로 시제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이거와 연관된 기본적인 방법은요, 바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네요.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에서 일단 관형이라는 말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관형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관형은요, 체언을 수식한다, 이런 뜻으로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이라는 말은요, 수식한다는, 꾸민다는 뜻이고요. 자, 앞에 관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관형이라는 말은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은 체언을 수식하는 어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체할 수식하는 어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쉽게 암기해. 선생님이 암기 툴 알려주면 자,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볼게요. 니은,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던. 이렇게 암기해 보면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잘라볼까요? 자, 니은은 공통적으로 니은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을과 을은 공통적으로 리을이 붙어 있죠. 자, 던은 더의 뒤에 니은이 뒤에 니은이 첨가된 형태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니은은 리를, 자, 니은은 리를 던, 니은은 리를 던, 니은은 리를 던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편하고요. 이것들이 관형사형을 다 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제와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을 암기해 두시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본 책, 내가 먹은 밥, 내가 보는 책, 내가 볼 책, 내가 먹을 밥, 내가 먹던 밥 다 이렇게 똑같이 사용되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과거 시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에서 니은 더는요 동사에 씁니다. 내가 어제 본 책은 참 재미있었어. 내가 어제 간 곳은 참 재미있었다. 내가 어제 먹은 밥은 참 맛있었어. 내가 어제 먹던 밥 어디 갔어요, 엄마? 등등등 동사에는 니은은 던이 사용됩니다. 아까 니은은 리을을 던 중에서 니은, 은, 그 다음에 던이 과거 시제 동사에서 사용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형용사 볼까요? 형용사, 자, 내가 어렸을 때 참 예쁘던 날이 있었지. 자, 그는 참 어렸을 때 예뻤던 사람이었어. 자, 내가 어렸을 때 입던 작던 바지는 지금은 입을 수가 없네. 자, 형용사경은 어떻습니까? 던과 엇과 던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주로 던을 중심으로 형용사는 사용됩니다. 앞에 아시나 엇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용사에는 동사에서 사용됐던 니은과 은은 형용사에는 사용되지 않네요. 한번 볼까요? 예쁜 날은 현재 시제이지 과거 시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작은 바지 역시 현재 시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자, 서술격 조사에서는요. 자,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던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는 따로 놀고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가 마치 형제처럼 같이 사용됩니다. 똑같이 던만 사용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억해 두면 조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1년 전에는 학생이던 때가 있었어. 학생이던, 그죠? 학생이었던 때가 있었어. 등등 이렇게 서술격 조사에서는요. 자, 던과 어떤이 사용됩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 어떻습니까? 동사는 당연히 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은 없어요. 은은. 자, 동사에서 은은 사용될 때 어떻습니까? 동사에서 은은 바로 과거 시제로 사용되죠. 과거 시제. 자, 내가 보는 책, 내가 가는 곳, 먹는 밥, 는밖에 없네요. 자, 은은 없다는 거, 은은 과거 시제라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자, 형용사에는요, 니은과 은이 사용됩니다. 자, 저는 저렇게 큰 나무가 참 예뻐. 큰 나무, 니은. 나는 작은 아이가 참 귀엽더라. 자, 가벼운 먼지가 방 안에 많다. 여러분 좀 이 형태 좀 주의해서 볼까요? 여러분 가벼운은요, 좀 주의해서 봅시다. 가벼운 한번 형사 선생님이 형태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기본형이 가볍다, 가볍까지가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어미가 니은이 붙은 겁니다. 이 니은이 여러분은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가. 그래서 이런 형태 주의합시다. 가벼운 같은 거는 가볍 플러스 운이 아니고요. 가볍의 니은입니다. 니은. 자, 여기서 비읍이 나중에 활용될 때 우로 바뀌어서 가벼운 운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형용사에는 니은과 은만 사용된다. 자, 그리고 서술격 조사에서는요, 친구인 춘향이. 자, 현재 시제, 현재 나의 친구인, 현재 친구입니다. 니은이 서술격 조사에서 현재 시제 어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미래 시제 볼까요? 자, 내가 볼 사람은 바로 내 친구이고, 내가 먹을 빵은 소보로빵이다. 내가 볼 것은 영화고요. 내가 먹을 것은 떡볶이야. 자, 이렇게 보면 동사에는 니을이나, 자, 니을 것이 사용되네요. 자, 형용사에 똑같이 예쁘다이, 작으로 똑같이. 자, 이렇게 형용사에는 니을 사용되고요. 서술격 조사에는 1년 뒤에 학생일 텐데, 학생일 것이야, 리을 것 둘 다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들.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 사용 어미, 문장 중간에 사용된 관형 사용 어미에서는요, 자, 이렇게 현재 시제에서 현재 시제 형태를 주의해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형 사용 어미의 개념을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각각의 시제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정리해 보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모르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특수용법에서 기본적으로 어은 과거고 느는 현재고 get은 미래 시제인데 이 기본적인 시제 용법들이 다른 시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실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자,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로 과거 시제에서 아시나 어시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거 시제가 사용될 때 어떤 특수용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다. 여러분, 당연히 과거 시제 맞습니다. 자, 과거 시제 맞는데요. 근데 과거 시제, 과거의 어떤 특정 과거 시간만의 행동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꽃이 핀 다음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자, 아침에 꽃이 활짝 피었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 아직도 꽃이 피어있네. 자, 현재까지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이걸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장은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 별표 한 3개 빵빵빵 찍어봅시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듯이 이대로만 열심히 공부하면 틀림없이 이 연말에 올 11월 달, 12월 달 대학에 붙었다. 여러분 형태로 볼 때는 과거 시제죠. 그러나 여러분 의미상으로 이게 어떤 시제입니까? 대학에 붙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때 과거 시제 형태 어은 형태상으로는 과거이지만 의미상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확정적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올 농사는 다 지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열심히 땀 흘려 지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요.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이 기대가 되었죠. 그런데 가을 10월달, 9월 말, 9월 중순쯤에 태풍이 불어 닥치는 겁니다. 그 태풍 때문에 벼가 다 쓰러지고 자,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자, 그걸 본 농부가 어떻게 탄식합니까? 농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태풍이 불어서 벼가 다 쓰러지는 바람에 올 농사는 다 지었다. 여러분 농사가 언제 결판납니까? 가을에 결과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현재 가을에 들어가는 9월달 초 입구인데 그 가을에 보니까 올 10월달 중순께 수확되는 가을 농사가 다 지었다. 이건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이 엇은 미래의 확정적 사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과거 시제 엇과 앗이 두 개 붙은 앗과 엇을 볼까요? 여러분들 앗과 엇은 여러분 잠깐 주의할 거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앗이 동시에 쓰일 때 형태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앗과 엇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두 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개 아니고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형태수를 한 개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앗과 엇은 특수용법을 나타냅니다. 어떤 용법을 가리키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볼까요? 자, 이 중국집은 전에는 참 음식 맛이 참 좋았었어. 자, 과거에 실력이 좋은 주방장이 있을 때 그 주방장 때문에 중국집이 아주 인기 폭발했죠. 그래서 그때는 참 맛이 있었는데 1년 뒤에 또 가보니까 맛이 달라진 겁니다. 그 위치에 그 중국집 그대로 있었는데 주방장이 바뀌는지 음식 맛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니로구나. 따라서 여러분 앗이 어떤 기능합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죠? 그렇죠.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자, 어떤 변화를 담고 있는, 함축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용법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어제 민수는 교회에 갔었다. 여러분 여기 형태소 가다의 가의 앗과 엇이 동시에 썼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시다. 가다의 가 플러스 앗 플러스 그 다음에 다의 형태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앗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앞에 나왔던 과거와의 단절의 의미로 쓰인 건 아니죠. 어제 갔었는데 오늘은 안 갔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단절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죠. 그거는 자, 단순한 과거 형태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때는 변화가 함축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현재 시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제 특수용법은 역시 뭐, 현재 시제가 대표적으로 니은과 는을 소나무 어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거 연관된 특수용법을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예문 보겠습니다. 춘향이가 내일 떠난다. 떠난다의 니은이라는 어미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어원은 당연히 현재 시제, 형태로 볼 때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춘향이가 떠나는 사건은 현재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시간, 즉 미래에 떠나는 거죠. 따라서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사용됨을 봤을 때, 자, 이 떠난다의 니은은 자, 현재 시제가 아니고 미래에서 확정된 사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여러분, 문제 많이 나와요. 1번에 별표 빵빵빵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이순신은 명량대첩에 나가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둔다. 자, 여러분, 거둔다의 닌 역시 형태로 볼 때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명량대첩은 다 알다시피, 자, 임진왜란 때 거둔 그런, 사건이죠. 따라서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과거의 사건에 현재 시제 어미 니은 사용해서 어떤 걸 표현합니까? 바로 현장감이 있는 표현. 자,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 나가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둔다. 이건 과거 사건의 현장감 있는 표현을 특수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어김없이 뜨죠.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야,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네요. 형태상으로 볼 때 현재 시제, 둘 다 현재 시제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특정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추가됩니까? 보편적인 사실, 보편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것도 특수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넘어가 볼까요? 짠! 자, 이제 미래 시제. 자, 다 알다시피 get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get의 특수용법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단순 미래를 사용하죠. 자, 그러나 이것이 과거 시제의 추측이거나 현재 시제의 추측이거나 미래 시제의 추측, 자, 추측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사용됩니다. 자, 한번 2번과 연관해서 확인해 볼까요? 밑에 예문의 기억 보겠습니다. 그는 벌써 도착했겠습니다. 이런 벌새는 어떻습니까? 영어로는 already, already인가요? A-L-R-E-A. 다 까먹었네요. 자, already. 자, 여러분, already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시간을 가리키죠? 자, 도착한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get이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get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과거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을 뭐합니까? 추측하고 있네요. 추측의 의미가 첨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get이 말이죠. 의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번 니은을 연관시켜 살펴볼게요. 그 일은 꼭 성공하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건 미래의 사건이죠. 미래 시제가 되었고요. 다만, 미래 시제 플러스 어떻습니까? get이라고 하는 것이 쓰이면서 의지의 의미가 추가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자, 미래 시제 get이 가능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릴 연관 문장 볼게요. 나라도 그 정도는 하겠다. 할 수 있다. 자, 이거 영어로 can이나 could의 의미를 가리키네요. can이나 그러니까 가능성이네요. 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겠다. 자, 미래 연관해서 가능성의 어떤 의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시제 연관된 특수용법은 설명은 마치고요. 그 밑에 6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제에 연관된 단어에서 형태소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예컨대 갔었다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어떤 부분이 몇 개가 사용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갔었다, 가 뒤니까 쌍시옷이고, 그 다음에 어시고, 이 쌍시옷과 어시 시제 어미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여러분, 형태해설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따라서 형태해설 분석은 우리가 문법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형태해설 분석할 때는요, 기본형을, 자, 끄집어내는데요. 갔었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가다죠, 가다.
가다의 동사 가의 어간을 끄집어내고 일단 끄집어내고요. 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형 분석입니다. 여러분 원형 분석. 원형을 분석하기 때문에 기본형을 가지고 와야 돼요. 기본형을. 가섰다에서 기본형이 가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다의 어간, 자 어간 가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 어미를 쭉 여러 개 분석해서 나열하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가 어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덧이 형태소가 2개가 아니고 1개라고 했죠. 야, 이렇게 분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종결어미 혹은 어말어미, 다를 분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7번 문제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실전에서 주의할 모듈을 한번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가 보편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뭐, 어스과 아시 과거고, get은 미래고, 는과 니은은 은은 현재 시제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특수한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시제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선생님 같이 살펴보았죠? 자, 이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나는 조금 전에 왔고, 에일리는 지금 왔다. 자, 내가 온 것은 과거 시제 맞습니다. 그런데 에일리가 지금 온 건 현재 시제죠? 자, 그럼 왔다 한번 형태에서 분석해 볼까요? 기본형. 그렇죠. 오다. 자, 오다의 어간 오 플러스 과거 시제 아시스였네요. 자, 그 다음에 다가왔죠? 그럼 아시라는 형태로는 과거 시제가 쓰였지만 지금 온 거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온 거니까 현재 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방 안에 막 들어오면서 늦었어요. 죄송해요. 자, 지금 들어오면서 동작과 함께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어는 어떻습니까?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걸 주의하고요. 자, 2번. 너 누구 닮았니? 여러분, 닮은 건 현재 닮아 있는 건 아닙니까? 과거엔 닮았는데 지금 닮지 않은 게 아니고 현재 닮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닮았다의 at은 현재를 가리킵니다. 그렇겠네요. 자, 3번.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 너 내일 학교 혼났다. 아까 우리 같이 공부했죠? 이때는 미래의 확정적 사실을 가리킨다. 미래의 확정적 사실. 자, 살펴보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또 4번 볼까요? 또 넘어졌니? 이렇게 흉터가 많으니, 이 다음에 장가는 다 같다. 이거 똑같이 이것도 미래의 확정적 사실이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나 내일 이도른과 만난다? 만난다의 니은. 자, 내일이니까 미래 시제가 되겠네요. 자, 지구는 돈다의 니은. 자, 이건 현재 시제 보편적 사실 진리.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실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동작상이라는 거에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작상은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 특히 동사에 있어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완료 즉 끝났느냐 진행 중이냐 아니면 끝났느냐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동작상이라고 하고요. 이 동작상에는 자, 진행상과 그 다음에 완료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동작상에서 진행상은 동작의 진행이 되겠고요. 완료는 동작의 완료 혹은 완료된 다음에 그 결과의 지속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작의 진행상에서 기본적인 방법은요, 고 있다와 가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자, 먹다의 어간 먹의 고라는 어미가 사용되고 있고요. 있다라는 단어가 뒤에 덧붙었네. 고 있다. 그다음 말라간다. 자, 말라간다. 자, 마르다에 자, 아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가다가 붙어 있습니다. 말라가다, 아가다. 자,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있다, 고 있다네요. 이렇게 고 있다와 아어가다를 사용해서 진행상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완료상 어떻습니까? 완료상은. 자, 나는, 맛있는 사탕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다. 버리다. 그 다음에 앉아있다. 자, 여러분, 꽃이 피어있다, 앉아있다. 앉아있는 건 앉는 동작이 끝난 다음에 계속 지속되는 거죠. 결과의 지속이네요. 완료 결과의 지속. 그리고 꽃이 피어있다. 꽃이 아침에 핀 다음에 오후 저녁까지 피어있다. 이것도 꽃이 핀 동작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상태가 결과가 지속되는 걸 가리킵니다. 이렇게 완료는요. 먹어버렸다. 버리다. 그리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고 있다는 진행인데 있다는 완료라는 것을 형태가 유사하지만 이 차이를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고 있다, 피고 있다, 진행, 있다, 완료. 자, 이걸 구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주의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별표를 빵빵빵 3개 찍어 넣고 시작을 할게요. 자, 신을 신고 있다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새 신발을 샀는데 그 신발이 되게 멋진 신발이에요. 근데 끈이 굉장히 깁니다. 끈도 복잡하고 길어. 그래서 내가 새 신발을 사서 그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신고 가고 싶어서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바쁜 시간인데 끈을 신는 데만, 끈을 묶는 데만 10분이 걸린 거예요. 나는 신을 신는데 난 지금 신을 신고 있어. 자, 그때 신고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때 의미는 신발끈을 묶는다는 것을 본다면 동작의 진행이죠. 그래서 10분 동안에 걸쳐서 신을 열심히 신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나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실내화를 갈아 신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갈아 신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신발이 멋지고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 몰래 들키지 않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신발 신고 있습니다. 신고 있다. 어떻습니까? 동작을 완료한 다음에 완료의 지속이죠. 따라서 신을 신고 있다는 어떻습니까? 자, 신발을 계속 오랫동안 신는 동작의 진행과 신은 다음에 오랫동안 신고 있는 동작 완료 이후에 완료의 지속.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 문장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중의적 의미를 해소하려면 문장을 풀어줘야 됩니다. 나는 10분째 신발끈을 묶고 있다. 나는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문장에서 예컨대 옷을 입고 있다, 또 넥타이를 메고 있다, 가방을 메고 있다 등등등 이런 식의 문장도 똑같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식의 매다, 입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아있다. 여러분 이게 완료입니까? 진행입니까? 앉아있다. 진행 같기도 하고 완료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자에 이렇게 몸을 다리를 펴고 이게 사람입니다. 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자에 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는 것은 앉는 동작이 끝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동작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은 아니고요. 완료, 결과 지속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개념을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시제가 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또 단순한 것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시제는 확실히 정리하시고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